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 이제는 마음껏 쉬고 즐겨야지. 그런데 막상 그 노는 삶이 시작되고 나면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자유가 주는 무게감에, 또 어떤 분은 할 일이 사라져버린 공허함에 당황하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감정을 경험했거나 머지않아 겪을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 은퇴한 63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어요. 그는 은퇴 1년 차, 그냥 노는 삶을 선택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솔직히 고백했거든요. 오늘은 그분의 충격적인 고백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과 현실, 그리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1. 노는 삶 생각보다 쉽지 않다. 퇴직하기 전에는 노는 게 얼마나 좋겠어?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알람에 쫓기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주말과 평일의 구분도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노는 삶이 시작되면 예상 외로 할 일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점차 불안감과 무기력함이 밀려옵니다. 이 63세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 만나고 책도 읽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왜 이렇게 쉬면서도 뭔가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노는 게 아닌 할 일 없는 삶이 주는 공허함이 그를 괴롭혔던 거죠. 2.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의 함정. 실제로 은퇴자 중 상당수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일할 때는 직장인, 가족의 가장 등의 역할로 자신을 정의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이 커지죠.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만 있어도 누군가가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딱히 대답할 게 없으니까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울감에 빠졌고 가족과의 갈등도 생겼답니다. 3. 재취업이 답일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세컨드 잡을 고민하죠. 하지만 무작정 일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일을 다시 시작해도 전과 같은 만족감이 없거나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 씨는 63세의 은퇴 후 세컨드 잡으로 작은 카페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활기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따라주지 않고 고객 응대에 지치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결국 카페 일을 그만두고 다시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갔답니다. 4. 어떻게 노는 삶을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는 것을 단순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63세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과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주 2회 도의 교실에 나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죠. 이 씨는 처음엔 막막했지만 천천히 나를 돌아보고 좋아하는 걸 찾으니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어요. 5. 현실적 조언과 실천법. 첫째, 은퇴 전부터 은퇴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닌 어떤 취미를 즐길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할지,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두면 좋아요. 둘째, 작지만 꾸준한 일상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세요.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니까요.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등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만나 교류하면 큰 힘이 됩니다. 넷째,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6. 공감이 필요한 순간,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노는 삶이 두렵고 힘들다고 고백한 63세 남성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누구나 처음엔 서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혹은 여러분도 언젠가 이 길에 서게 될 테고 그때 두려움과 공허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조금 더 다독여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노는 삶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볼게요. 은퇴 후 노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은 결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할 상실과 정체성 위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직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혼란이 오고 일상의 루틴과 목적이 사라지니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퇴 후 삶, 전문가가 권하는 3가지 핵심 준비법. 첫째,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8시간 이상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25%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시간 등을 정해 꾸준히 지키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실제 사례로 64세의 이모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을 30분씩 하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둘째,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이에요. 은퇴 후 친구 가족과의 교류가 줄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최소 주 1회 이상 사람을 만나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김모 씨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합창단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존감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셋째,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이에요. 그냥 노는 것만 하다 보면 쉽게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작지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이 좋은 사례가 되죠. 실생활에 바로 써먹는 팁 5가지. 하루 일정표 만들어 보기. 종이든 스마트폰 앱이든 좋으니 오늘 할 일을 적어두고 실천해 보세요. 할 일 목록이 있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다는 뜻이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기.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몸 움직임은 기분을 좋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인터넷 강의, 지역 커뮤니티 강좌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져요.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하기. 은퇴 후 신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이상 신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전문가 도움받기. 우울,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은퇴 후 우울증 치료 경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은퇴 초기 무조건 바쁘게 생활하려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으니 과욕은 금물입니다. 세컨드 잡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내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무리한 경제 활동은 스트레스만 키울 수 있어요.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화 시간을 마련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노는 삶을 두려워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오늘 소개한 사례와 팁들이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더 구체적이고 맞춤형 조언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